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좀 시원했는데 어떠셨어요? 잘 네, 보내셨어요? 이제는 열대야가 없어서 잠자기에는 조금 더 편안한 날씨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안 켜도 밤에 좀 선선해서 잠이 더 잘 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주말에 또 회복 잘 하시고 이번 주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포트 분석해 주실지 바로 만나보죠.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반도체입니다. 반등과 성장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인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종의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쉬어왔던 그런 반도체를 중심으로 OLED부터 다른 IT 부품주들도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 업종을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ESG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해부터도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소부장보다도 장비, 소재, 부품을 좀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추세상 저점 구간에서 이익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11일, 2월이 되기 전 우리나라 양시장 모두 다 최고점을 찍고 삼성전자를 기준으로는 약 7개월 이상 횡보하고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구간들을 거치고 이제 한번 다시 외인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한 모습이고요. 단기 차익 매물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이제는 어떤 부분들을 반도체 섹터에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산업의 전망을 월요일 하고 그리고 나서 산업 안에서 그 섹터 안에서 유망한 종목들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함께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이제는 반등을 시작을 했다라고 대부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인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주 후반 조정 장세가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전자로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외인이 지난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약 1조 6,900억 원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3,180억 원 이상을 매수를 한 흐름이었습니다. 그간 쉬어왔고 아쉬웠던 그리고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굉장히 애태웠던 반도체 섹터 중심 그리고 OLED, IT 섹터의 반등이 이번 주 추가적으로 나올지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반도체 업종 업황 반등의 서막 이렇게 이야기 한 꼭지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D램, 서버,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전망되면서 반도체 업황도 좋을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OLED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IT 기기, TV 등 OLED 패널, OLED 침투율이 예상치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기전자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OLED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시장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반도체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과 스마트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드릴 텐데요. D램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폰과 PC 수요의 강세로 상승 사이클이 예상되는 올해였죠. 하지만 인도 등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생산 지역에 차질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수요도 둔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나면서 PC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반도체 부분 이익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결국 고객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D램 재고가 얼마만큼 늘어났고 급등을 했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는가가 그리고 줄어드는 속도가 반도체 업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M 재고 감소 시점 그리고 이 감소 속도 이어서
서버 쪽의 수요 자극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이야기를 지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DDR5의 양산으로 인해서 업황 개선세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기대감이 외인 수급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기 시작하자 이러한 뉴스와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또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고개를 들자마자 다시 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업황과 산업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너무 급하지 않게 가격적인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IT 디바이스 중에서 20년도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제품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한 가지만의 이유를 들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펜트업 수요라고 했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를 하지 못하자, 해외여행도 못 가자, 백화점에서 고가 소비재를 마구 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TV, PC 등 백색 가전에 수요가 몰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집안의 리모델링도 한창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휴대폰 쪽으로 집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신제품 출시, 갤럭시 쪽으로는 이번 주 결국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와 함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의 수요가 이제 백색 가전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A15 칩 주문량도 1억 대까지 늘려나갔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수요가 흥행할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스마트폰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반도체 전망을 요약해 보면 주춤했던 그리고 낙폭이 컸던 스마트폰 그만큼 빠르게 회복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서버 수요 회복과 D램 유통 재고 감소, 그리고 DDR5 양상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말씀인데요. 서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기존 고객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D램 재고 수준이 낮아지고, 그러면 재고가 낮아지면 D램 유통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띨 수 있게 된다. 그러면 DDR5 양상과 맞물려서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간 대규모 투자를 조금 미뤄왔습니다. 총수 부재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 낸드 128단 등 첨단 공정 전환에 집중을 했을 뿐 뭔가 대규모 투자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미했습니다. 낸드 중심의 전공정 장비 투자와 그리고 D램 보안 투자에 집중이 되고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승인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전공정 장비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된다. 결국 설비를 늘릴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서 마찬가지로 신규 투자에 극도로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D램 첨단 공정 개발을 위해서 EUV 구입에만 지출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 D램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요. 낸드 부문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인텔의 SSD 사업 부문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설비 투자 마찬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통 부분, 글로벌적으로 공통 부분이지만 설비 투자에서 특히 전공정 분야에서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번 주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탑픽주를 좀 꼽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꼽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중소형 주가 좋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원익 IPS와 PSK, KC텍, 에로티 베큐ම්, 테스, 테크윙 등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및 부품 업종으로는 원익 QNC와 코미코, 원익 머트리얼즈, 오션 브릿지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까지 보기에는 이번 주 조금 시간상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앞서서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는 후공정 업체 중에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세계 점유율 1위죠. ISC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20% 이상. 이제는 수익 실현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와서 30%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듯 이제는 장비 소재 부품보다도 수익성이 좋고 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추세 하단에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는 8월 달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인 수급이 이번 주도 이어질지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기대하셨던 분들이 3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오면서 이거 다시 밑으로 가라앉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을 너무 짧게 보신다면 오히려 정신건강이나 투자를 이어나가시는데 더 지치실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업황과 산업을 조금 보셨다면 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이제부터는 반도체 업종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포트들을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 이번 주 동안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잘 선별해서 작전 리포트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짚어주고 계시고요. 이번 주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앞으로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